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면TV 양성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벤츠 지바겐, 유럽 원조 지바겐, 그리고 조선 지바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 모교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가 제가 졸업한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에 있는 설악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설악의 전기를 받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졸업한 설악초등학교인데 지금은 잔디구장이 깔렸지만 제가 다닐 땐 또 국민학교였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모래사장이었는데 다 모래밭, 그래서 막 넘어지면 여기 막 다 까지고 그랬었지만 이 건물 자체는 지금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제가 다녔던 그대로입니다. 건물이 제가 다녔던 그대로의 그 건물, 이 화단, 저 조회대, 저 교장선이 올라가 있는, 근데 저기가 어렸을 땐 정말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제 눈높이 정도로 낮다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조선 지바겐과 유럽 지바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산타페 MX-5 풀체인지 모델은 이 출시 전부터 조선 지바겐이다, 조선 랜드로버다, 조선 디펜더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시 전에 이거 사진을 못 봤을 때, 위장막만 봤을 때는 상당히 차도 높아 보이고 각져 보이고 그래가지고 지바겐 비슷하게 생겼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저는 사실 조선 지바겐이다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차가 그렇게 멋지게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은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차는 아주 비싼 트림의 최고급 풀옵션 사양이 6천만 원이고, 이 지바겐 차량은 대표적인 모델 G63 같은 경우가 2억 4천 정도 시작이기 때문에 거의 1억 8천, 그 배수로는 4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조선 지바겐으로 나올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MX-5의 실제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 다 마음에 든다 해도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 이 낮아진 전고입니다. 이 지바겐이라 함은 이 지금 순정 지바겐의 경우에 1.9m 정도의 전고가 나와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1.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고 정도만으로도, 전고만이라도 한 1.8.5, 그러니까 1m 85 정도의 전고가 나왔다고 해줬었다면은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좀 제일 아쉽긴 합니다. 이 조선 지바겐에. 이 MX-5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전고 낮게 나온 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전고만 높게 나왔어도 지바겐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차량을 비교하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고, 당연히 비교가 안 되지만 조선 지바겐이라고 혹시 불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또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바겐은 1세대 모델부터 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옵니다. 원형. 근데 산타페 MX-5 같은 경우는 완전 사각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원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디자인적인 느낌이 제가 예상했을 때는 레니게이드 느낌이 나지 않을까. 레니게이드가 원형 타입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값진 디자인에다가. 근데 레니게이드 디자인 나쁘지 않잖아요. 레니게이드의 큰 사이즈, 그러니까 빅 사이즈의 레니게이드처럼 나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는 전혀 비슷하지가 않고, 이 범퍼의 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퍼의 형상을 보면 이게 지금 순정 범퍼입니다, 여러분. 순정 범퍼가 약간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 이 디자인이 나온 지가 벌써 15년이 넘은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제 산타페는
이제 저런 디자인에서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SUV 치고 이 지상구가 상당히 낮습니다. 성인 손 긴 사람이 손 큰 사람의 한 뼘 정도가 지상고기 때문에 SUV 치고는 상당히 낮아요. 이 점은 SUV라고 했을 때 저는 좋은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막 오프로드도 가고 막 그렇다고 해서 뭐 바위를 타넘고 그런 오프로드가 아닐지라도 지상고가 조금 높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해외에 나오는 그런 콜로라도 같은 차량들 보면 아예 이런 하부 쪽은 전부 다 도색이 들어가는, 이런 고급스러운 도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딩 처리가 돼서 혹시나 망가지거나 부셔졌을 경우에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나오거든요. 산타페도 뭔가 국민 SUV를 지향을 한다면 이런 디자인도 좋지만 이런 디자인도 나오고, 지상고를 좀 높여서 오프로드 시의 진입각과 탈출각이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는 그런 범퍼 형상이 하나쯤은 뭐 트림으로라도 더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릴 한번 볼게요. 그릴은 지금 이 차량은 브라브스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원래 삼각별 벤치마크가 들어가죠. 근데 브라브스 마크만 변했고 나머지는 순정입니다. 이 순정 그릴과 산타페 MX-5의 그릴을 보면 지박에는 상당히 옛날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릴이 상당히 커요. 근데 MX-5 같은 경우는 길기만 하고 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까지도 좀 길게 그릴 디자인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H에다가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이어지죠. 네, 그런 디테일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의 이 높이 자체는 이 산타페에 또 칭찬해 줄 만한 점은 뭐냐면 이 보닛의 높이입니다. 차체의 전고는 전체적으로 낮은데 보닛의 높이는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닛을 열어보면 보닛 높이를 한 이 정도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인 거예요. 이 보닛 안에 이만큼 20cm, 한 15cm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뭐냐면 디자인을 이렇게 좀 남자답고 와일드하게 디자인을 좀 높게, 이 후드가 높아야 뭔가 좀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압도감이 들 수 있거든요. 압도감. 그런 디자인을 한 거, 그런 거는 정말 칭찬해 줄 만한데 전고를 낮췄어.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산타페가 실내 들어가면 좁지가 않습니다. 이 헤드룸도 차박을 할 경우에도 앉아있을 때도, 폴딩을 해서 그 위에 앉아있을 때도 상당히 이 헤드룸에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실내 공간 잘 뽑고 다 좋은데 전체적인 전고가 낮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바겐이 이 지바겐 같은 경우가 이게 엄청 높아요. 이 후드 높이가 지금 제 거의 가슴에 와 있거든요. 근데 차의 전고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당연하고 후드를 열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산타페는 이거보다 후드를 더 낮게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진짜 이만큼이 비어있죠. 지금 이만큼이, 네, 이만큼이 비어있습니다.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만큼을 굳이 높여서 만든 거예요. 굳이. 그래서 이걸 굳이 높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공기 저항 개수가 이만큼을 높였으니 이만큼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었더라면 차라리 전고도 전체적으로도 높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요번에 이 루프레일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차 있었죠. 여기가 이렇게 다 빈 공간이 없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요 모델은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띄어 있고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하이그로시 처리 블랙으로 된 것도 좋지만 이런 컬러여도 좋지 않았을까. 약간 무광 톤으로, 그래야 이제 기스 가는 게 조금 덜 보일 수가 있죠. 자, 이 A 필러를 보겠습니다. A 필러가 지바겐 같은 경우는 완전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한 80도 정도로 세워져 있다면, 이 조선 지바겐은 한 60도, 55도, 네, 60도 그 정도로 그 바람 저항을 아주 안 받게 잘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의 차는 뭐 소렌토도 있고 펠리세이드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좀 해줬으면 뭔가 더 아이코닉한 그런 느낌이 더 좋지 않았을까. 후면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은 이렇게 네모로 박스 형태 이런 형태의 박스는 좋아요. 이건 정말 좋아요.
저는 이번 산타페 MX-5의 가장 좋은 디자인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후면. 후면이 이상하다는 분들 많은데 저는 후면 디자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차량과 이 차량은 지향하는 점이 아예 다르다는 걸 이 후면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옛날에 산타모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산타모 느낌이에요. 산타모. 뭔가 산타모인데 산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차가 전체적으로 이 무게중심이 약간 뒤로 쏠려 있는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그게 측면에서 보면 제일 잘 보이는데 후면에서 봐서도 그게 되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뒤로 쏠려 있는 느낌. 그리고 되게 와이드해요. 되게 와이드합니다. 그리고 차의 전체적인 높이가 되게 낮다. 차가 되게 낮다. 생각보다 낮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세차를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차랑 똑같이. 그래서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그래서 C필러의 요 손잡이 기능이 왜 있어야 되나? 이걸 굳이 왜 넣냐? 아니 전고가 2m도 아닌데 이걸 왜 넣었을까?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라고 넣은 건 맞는데 저보다 키 큰 남성분들이 더 많거든요. 보통 이렇게 다 됩니다. 그리고 물 뿌릴 때도 이렇게 다 되고. 차가 정말 낮게 나온 차예요. 뒤쪽에 섰을 때 이런 데가, 이 루프가 손으로 다 미트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가 낮더라고요. 근데 지바겐은, 반면에 지바겐은 아예 닿을 수가 없어요. 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봐봐. 찍었지. 자, 또 공통점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트렁크 문을 열 때 뒤쪽에 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지금 산타페 같은 경우는 그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손잡이는 따로 없고요. 이렇게 내릴 때 이게 그러니까 열리고 닫힐 때 이렇게 뒤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체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바겐 같은 경우도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열리기 때문에 거의 이만큼이 열리죠. 그래서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점은 또 비슷합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지바겐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바겐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손이 닿죠. 2열 시트까지 손이 닿습니다. 그리고 여기 폭도 상당히 좁아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산타페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산타페는 제가 2열까지 닿으려면 좀 이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폭도 지바겐에 거의 진짜 좀 과장하면 2배에 가까운, 한 1.8배? 엄청 넓습니다. 트렁크의 활용도는 확실히 좋죠, 산타페가. 그리고 이 컵홀더도 이런데 3열을 위한 컵홀더가 3열 시트 접했을 때 너무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후방 리어 와이퍼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숨어 있습니다. 히든 타입. 이런 점은 또 칭찬해 줄 만한 아주 좋은 점이죠. 히든 타입은 아니지만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위쪽에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지만 위쪽에 카메라가 또 이렇게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바겐은 이렇게 남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거 제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이런 흙바지를 달 수 있는데, 산타페도 흙바지를 달면 조금 더 뒤에서 봤을 때 좀 더 오프로드틱 하면서도 와일드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타페는 제 손으로 이렇게 끝에서 끝이 안 들어올 만큼 넓습니다. 끝이 안 들어와요. 근데 지바겐 같은 경우는, 지바겐도 안 들어오지만, 이 타이어 때문에 안 들어오지만, 타이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땐 끝과 끝이 제 손 안에, 이 손 아름에 들어옵니다. 실내 공간의 비교는 너무 최신형 모델과 너무 구형 모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내의 비교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유럽 지바겐과 조선 지바겐 이렇게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 산타페 MX-5 디자인을 할 때 지바겐을 참고했을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뭐 랜드로버나 디펜더 같은 차량들은 참고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지바겐을 참고했을 것 같진 않은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재미로 그냥 봐주시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